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조정이 무슨 일 때문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 월요일이고 어느덧 11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월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파월의 입에 달렸다.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이러한 눈치 보기를 할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30일에 파월의 입이 드디어 열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증시가 또 급등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겠지만 큰 기대를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미 증시는 나름 피봇을 반영하며 주가가 오른 바 있고 앞으로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파월이 갑자기 엄청난 비둘기가 될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증시 흐름이 지금처럼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 그리고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거나 혹은 갑자기 파월이 또 나쁜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간에 조정이 나타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그렇다고 급락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시 매파로 돌아설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봤다시피 악재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할 이유도 그렇게 많지 않고 급락할 이유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박스권의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앞으로 지수가 오를 걸 기대하지 말고 어떤 섹터가 오를지, 어떤 주식이 오를지 이런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IPO는 없어요. 이번 주에 IPO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나타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 공모주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쉬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와중에 선학개미는 한숨이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선학개미가 뭘까요? 바로 상장하기 전에 비상장 주식을 미리 사는 개미를 뜻하는데, 작년부터 올해 초 공모주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기름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기리시 또 영상을 다룰 때마다 가끔 비상장 주식을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런 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꽤나 높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 또한 하나 사볼까 라고 고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증시가 안 좋으니까 이러한 비상장 주식 인기가 있을 리야 없겠죠. 그때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게 바로 대표적으로 컬리, 그 다음에 K뱅크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기대를 받았지만 지금은 4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처참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보다 더 안 좋은 게 이쪽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게다가 상장 이후에 주가가 오를 걸 기대하고 이렇게 비상장 주식을 산다고 볼 수 있는데 상장까지 미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선악개미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회복하려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나 선악개미 기름분들이 계시다면 힘든 시간을 조금 길게 인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언젠가 오긴 오겠죠. 세상 모든 거는 다 돌고 도는 거니까요. 다음입니다.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는 코스피. 그런데 12월 달에는 다시 2500, 얼마 전에 갔던 그 위치 있죠. 거기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이 12월에는 어느 정도의 랠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물론 2500 해봐야 그렇게 크진 않고 얼마 안 남기란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오른다는 것만 해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와중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다시피 큰 상승도 큰 하락이 없는 박스권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상단은 기업들의 이익이 막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이 지금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증시가 더 이상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또 주가가 급락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하단은 피복 기대가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슬슬 멈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또 급락할 이유는 또 찾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냥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지수 플레이가 아닌 섹터, 기업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실적이 내년에도 좋아지는 기업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해서 매수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기업이 우리의 계좌를 살릴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새로운 악재가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한이길이 지난번에 그 중국의 봉쇄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며 당연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악재가 아닐 것으로 예상해요. 전 세계가 이미 다 겪은 일이고 결국 해결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퍼져봐야 결국은 끝이 있고 전부 다 회복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제 오늘 나온 소식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바로 중국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방역 프로가
후보가 아닌 시진핑 퇴진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라는 이야기 분명 해볼 수 있겠죠. 왼쪽에 보다시피 오늘 항생이 장중에는 4% 넘게 하락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2%인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이렇게 화를 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 신장에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10명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명피해가 커질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이유가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현재 중국에서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이런 봉쇄를 할 때 항상 도로에다가 바리게이트를 치고 그런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소방차가 가는 게 또 늦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제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아파트에 또 상대적으로 많은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처가 많이 늦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로 코로나에 대한 그러한 불만이 지금 현재 머리끝까지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월드컵입니다. 한이길이 중국이 그 본선에 못 올라가서 애들이 화내는 거야.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월드컵을 보고 있는데 거기 있는 모든 관객들이 노 마스크로 기뻐 보이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중국인들이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한 화가 났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에서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주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가득가득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탈중국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도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현재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폭스콘 공장 사태로 애플 아이폰의 생산이 인도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도 옮기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가속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겠죠. 지금 애플의 아이폰 14는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매출이 약 5% 정도 줄어든 것으로 현재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돈을 쓸어담고 있는 애플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서도 공급보다 수요가 높아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생길 만큼 아이폰의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공급 때문에 이렇게 못 팔고 있으니까 애플이 화가 나도 단단히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태가 몇 년째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은 탈중국은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인도가 그 대체제가 되지 않을까, 제2의 세계의 공장이 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 몇 년 지나면은 우리가 인도 펀드, 인도 ETF 이런 거에 투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미쳤다고 합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12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소비의 국가인 미국이 경기 침체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 있고 내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온라인 매출 증가율이 크지는 않아서 역대 최대치의 매출을 달성을 하긴 했지만 1년 전보다 2.3%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왔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2.3%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 이 부분은 역대 최대치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증시가 해석할지, 일단 오늘은 중국 이야기 때문에 전세계 증시가 빠지는 것 같은데 블랙 프라이데이 호재는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것은 게임 콘솔이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은 드론, 3등은 애플의 노트북이죠 맥북, 4등은 청소기, 그리고 5등은 헤어드라이기, 이런 순서대로 가장 많이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침체를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한국은행이 국내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년 이내에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 가능성이 58.3%의 사람들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겠죠. 그리고 불과 6개월 전에는 26.9%밖에 안 됐는데 2배나 증가한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나쁜가 라고 봤더니 바로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 위험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서 자금을 땡겨올려야 땡겨올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취약한 곳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사, 이러한 비은행업권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 아닐까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조금 더 깊게 저축은행과 증권사 이 두 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부 화물연대 파업 경고. 정부에서 화물연대 파업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시켰다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단계라는 거겠죠. 벌써 파업이 열린 지도 닷새째가 되고 있는데 피해가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참고로 업무 개시 명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제 발동된 적이 없는 전설의 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칼이 도대체 뭔데, 업무 개시 명령이 뭔데 라고 봤더니 말 그대로 업무 지금부터 진행하세요 라고 명령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도 그냥 위반하고 파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싶지만, 만약에 이거를 위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금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지만, 하지만 이번에는 업무 개시 명령 이 단어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신차를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차를 주문을 했지만 화물연대 파업에 새로운 차량이 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대 기아차는 로드 탁송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결국은 운전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한 상황인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로 큰 차이는 없겠지만, 새 차를 받았는데 길면은 100km에서 200km가 찍혀있는 차량을 보면은 아쉽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기아는 어쩔 수 없는 이러한 로드 탁송에 동일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주행거리 보증 연장 혜택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차체 1번 부품은 6만 km에서 6만 2천 km로, 엔진, 동력 전달 부품은 10만 km에서 10만 2천 km로 늘려준다고 합니다. 혹시나 지금 차량을 구매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폰 또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한국이 카카오일까요? 트위터도 인수한 김에 이제는 스마트폰을 자체 생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스마트폰의 특징은 바로 애플과 구글의 OS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 OS를 탑재해서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봤더니, 일단은 진짜 그냥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본격화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근 머스크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부과하는 15%에서 30% 이러한 인앱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상관없었지만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니 그 금액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여기서 애플과 구글이 그럴 거면 너희 나가 라고 말하며 앱스토어에서 퇴출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머스크가 그럴 일이 당연히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며, 혹시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 대체 스마트폰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체 스마트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현재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머스크가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들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이 친구는 벌써 달려나갑니다. 도지코인 또 가니, 도지코인이 이틀 연속 15%씩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스마트폰 개발 가능성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투자자는 머스크가 실제로 자체 스마트폰을 출시한다면 새로운 운영체제와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도지코인이 잠재적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급등세가 나타난 것으로 현재 본다고 합니다. 아까도 믿음이 안 갔는데, 그런데 또 이걸 보니까 스마트폰 안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긴 하죠.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도지코인 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예적금 금리가 더 안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은행 예적금 금리 인상 흐름이 둔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정부에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압박을 현재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들은 최고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예금을 가입하기에 유리하다 이러한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나저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길이 근데 앞으로 한 금리 0.5%는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은행이 이거 이자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그냥 빨리 가입하라고, 이거 상술 아니야 라는 생각 분명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금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우대 금리를 올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지금 눈치를 주다 보니까 그 우대 금리가 깎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그 사이에 우대 금리는 똑같이 깎이니까 결국은 지금이랑 나중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소리겠죠. 실제로 지난 24일, 당장 지난주입니다. 그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 올렸는데, 보통 같으면은 그 이후에 예적금 금리가 빠르게 파바박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은행은 전혀 올리지 않고 K뱅크만 올렸다고 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지금 은행이 눈치를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예적금 가장 높은 금리 받으려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잭시믹스가 잘 나가요. 언제적 레깅스야 싶긴 하지만, 그런데 일본에서 잘 나간다고 합니다.
잭시믹스의 일본 법인 매출이 작년 대비 3배나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잭시믹스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이러한 상장사가 보유한 브랜드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기업이죠. 그리고 이 기업의 현재 일본에서 총 매출이 올해 1000억 원을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큰 성장을 하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일본의 레깅스 시장은 절대 작지 않고 매우 크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어서 세계 2번째라고 말을 하는데요. 물론 일본의 인구도 많지만 무려 세계 2등이나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2020 도쿄 올림픽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으로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레깅스도 판매량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농기계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디어 기억나시나요? 요 친구가 최근 깜짝 실적을 냈는데 그 이후에 월가의 목표가 상향이 쭉쭉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농업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개인적으로 농업은 과거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쟁 그리고 인플레를 겪으면서 에너지 자립과 식량 자립 여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 거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 와중에 UBS 애널리스트는 건설기계는 앞으로 성장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농기계는 지금이 정점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내비쳤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왔다는 거는 분명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결국 농기계가 한번 샀다고 매년 바꾸는 그런 기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나타낸다는 거겠죠. 혹시나 농기계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년에 좀비 기업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비 기업이란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도 갚지 못하는, 사실상 그냥 죽지도 못하고 산 것도 아닌 좀비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봐야 이자 내고 나면 끝이다. 그러니까 영끌족의 삶이랑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열심히 우리가 월 몇백씩 벌었는데 그 돈을 전부 다 이자로 내면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같이 경기 침체 걱정, 고금리에는 이러한 좀비 기업을 당연히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좀비 기업이 급락하는 건 아니지만 급락하는 기업은 좀비 기업의 확률이 꽤나 높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코스피 시총 100위 안에도 좀비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 내년에 실적 회복이 되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겠죠. 만약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주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내년 또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우리가 그 주식을 투자를 하는 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 안에서 3분기 기준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뭐가 있나 봤더니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한진칼, 하나시스템, 한국전력, 롯데케미칼, SK바이오팜, LG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넷마블, 유한양행, 이렇게 10개 기업이 있으니까 한번 기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고, 다만 이러한 기업을 말씀드린 이유는 주가가 오르고 내림을 예측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위 기업을 투자를 하고 있다면은, 혹은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은 지금 내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 그거를 일단 먼저 공부를 해보자,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분들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오르려면은 결국은 실적이 올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딱 하나만 신경 쓰면 되겠죠. 내 기업이 실적을 잘 내고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만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당연히 주식 투자 실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